기다려봐요. 이상하네. 이렇게 해도 안 서네. 경구씨, 혹시 뭐 다른 거 잘못 먹은 거 없어? 대가리 좀 그만 찍어. 뚝배기 좀 그만 찍으라고. 아우. 오늘의 사연, 아내의 전립선 타투. 지금까지 살면서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나 생각해봅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지난 일을 생각해봐도 이처럼 제게 가혹한 경우가 없었으며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할 만큼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게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잠시 시간 내쉬어 제 이야기를 듣고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 사업가입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비록 나이는 40대를 훌쩍 넘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라 젊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게 결국 어깨에 젊은이들이 한다는 타투를 하기 위해 타투샵을 찾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타투이스트 플라워 김입니다. 어떤 타투를 원하세요? 아, 플라워 선생님, 전 어깨에 타투를 해보고 싶어서요. 근데 원래 이름이 플라워이신가요? 아, 원래 이름은 김화자입니다. 플라워는 그냥 멋있어 보이라고요. 어깨에 어떤 타투를 원하세요? 아, 멋있는 용이 하늘을 솟구쳐 날아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여의주를 오른손에 받아들고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그림이요. 어머머, 어쩜 정말 이리도 센스가 있으세요. 그럼 멋진 타투를 원하신다면 저 플라워 김을 잘 초이스 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아, 전 43살입니다. 마음은 25이고요. 생체 나이는 52살로 조금 더 많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추천해주는 이미지로 어깨 타투 한번 해봐요. 이게 요즘 대세랍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하세요. 아, 네. 그럼 그냥 추천해주시는 디자인으로 할게요. 근데 어떤 디자인이에요? 아, 그냥 사랑표 아님 삼각형? 타투샵 규모가 꽤나 커 타투이스트들이 많았는데 그 타투샵에서 상당한 미모의 여성 한 명을 만나게 됐고 전 그녀를 보자 한눈에 제 운명인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30 초반으로 제 나이와 꽤나 차이가 많이 났지만 밝고 긍정적인 그녀에게 제 진심이 통했고 우리는 자연스레 연애를 하게 되었죠. 제 어깨부터 타투가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우리의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오빠, 이 사랑표 밑에 삼각형 하나 더 그리자. 사랑표 하나 있으니까 왠지 썰렁해 보여. 아, 우리 화자가 하자고 하면 해야지. 그런데 좀 복잡한 디자인 없어? 용이나 호랑이 같은 그런 멋지고 용맹스러운. 오빠, 지금 내 실력 의심하는 거야? 사랑표 타투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좌우대칭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화자 실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난 좀 복잡한 디자인을 멋있게 새기고 싶어서 말이야. 그럼 사랑표에 화살 한 개 그려 넣을까? 그 사랑의 큐피트가 쏜 화살처럼 말이야. 그 정도면 오빠 마음에 들까? 그래. 아, 이게 왜 이러지? 아이 참 이상하네. 이게 아닌데. 아이 참. 화자야, 무슨 문제 있니? 왜 그래?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해. 아니, 그게 화살표가 생각대로 잘 안 그려지네. 에라이 모르겠다. 십자가로 그리자. 이게 뭐야? 화살표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고 그냥 X 표시잖아. 오빠, 나 사랑하지? 다음에 더 이쁜 거 그려줄게. 뒤늦게 찾아온 운명 같은 사랑에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 주변 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을 반대한 주변인이라 함은 즉 아내 쪽의 집안 사람들이었. 젊고 아름다운 아내에 비해 나이가 너무 많으니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제가 가진 재력이 좋게 어필되었는지 결국 아내의 장인 장모도 허락을 해주더군요. 아니 다 늙어 빠진 늙다리를 그것도 이미 한 번 결혼한 적 있는 사람을 사위로 맞아놨니? 너 정신이 있는 게냐? 아, 장인어른,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 그 일 다물어. 언제 봤다고 장인이야?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게 어디 금쪽 같은 내 딸을 가지려 하는 거야? 아빠,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오빠 이야기 한번 들어보. 내 인연 그동안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았더니 이런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안 돼. 아버님, 그러시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닥쳐.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아재가 나한테 아버님 하니 듣기가 역겨워. 머리는 또 어쩌다 벗겨졌는가? 아빠, 엄마가 허락하지 않아도 난 꼭 오빠랑 결혼할 거야. 엄마, 아빠 미워. 우린 사랑한단 말이야. 인연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여보, 마당에 있는 쌀이 빗자리도 좀 들고 와. 인연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야. 아버님,
제 통장 잔고와 여기 열쇠 키들을 보십시오. 2개는 강남 아파트, 1개는 외제차, 1개는 사무실 서랍. 응? 자네 무슨 열쇠를 그리 많이 들고 다니는 겐가? 그게 다 자네 건가? 네, 제가 부동산과 자동차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통장 잔고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똥물배기가 몇 개야? 여보, 사람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안 그래, 홍서방? 자네 갈비찜 좋아하는가? 여보, 갈비찜 좀 내어오게. 우리 홍서방 배고프겠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일 먼저 아내에게 해준 것이 바로 아내 앞으로 타투샵을 오픈해준 것입니다. 능력 있는 타투이스트로 스스로도 꽤나 자부심이 강한 아내는 당시 규모가 큰 타투샵에서 월급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종종 상하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개인 샵을 운영해보고 싶다 말을 했는데 결혼 직후 바로 홍대에 타투샵을 차려줬죠. 여보,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 상권이 아주 좋아. 인근에 타투샵도 좋고. 어때? 여보, 사랑해요. 내 꿈이 우리나라 타투계 다 씹어먹는 거거든. 전에 사장은 내 실력에 질투를 심하게 해서 힘들었어. 그러게 말야. 이곳에서 이제 당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봐. 당신의 실력은 내 어깨에 X 표시된 하트가 증명을 하잖아. 그래요, 여보. 난 자신 있어. 내가 생각한 디자인도 있고. 난 돈이나 수익보다는 명예를 더 좋아해요. 고마워요, 여보. 그래, 당신이 기뻐하니 나까지 아주 기분이 좋구만. 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나 나에게 말을 해줘. 고마워요, 여보.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야. 다시 또 태어나도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런 의미에서 오늘 타투 해줄까? 타투? 아니, 난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할게. 그래요. 내가 다음에 이쁜 디자인을 개발해서 멋지게 디자인해줄게. 여보, 사랑해요. 아잉, 좋아라. 아내는 너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저 또한 옆에서 그 젊음을 바라보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아내의 열정은 실로 대단했는데 미용적인 아름다움을 뛰어넘어 타투의 기능적인 면을 완성하기 위해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스스로 한국 타투계를 다 씹어 먹을 거라며 꼭 보통 타투가 아닌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타투를 만들 거라 호언장담을 했죠. 여보, 내가 저번에 말한 기능성 타투 기억나? 디자인만 고려한 게 아니라 건강도 고려한 이쁜 타투 말이야. 뭔가 연구한다 했지? 기억나지? 근데 왜? 드디어 완성했어? 이거 나까지 기대되는데. 내가 몇 시간 동안 연구해서 드디어 완성했어. 바로 남성 전용 전립선 타투. 타투 이름은 성난짱어. 응? 전립선 타투? 남자 거기다 하는 그런 타투야? 그리고 웬 짱어? 당신처럼 나이가 들면 한국 남자들은 전립선이 제일 고민되잖아. 고개 숙인 남자를 위한 타투지. 그래? 궁금하네. 어떤 거야? 짜잔! 바로 이 디자인이야. 뭐야? 짱어인가? 짱어가 왜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 딩동댕동. 맞아요. 화가 나서 인상을 쓰고 있는 짱어 디자인이야. 성기능하면 정력, 정력하면 바로 짱어잖아. 이 짱어가 고안 아래에 떡하니 화가 난 채 인상을 쓰며 버티고 있다 생각해봐. 정력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응? 짱어 그림 타투하고 정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모르는 소리 하지마. 고안 밑을 타투펜으로 자극하며 전립선을 자극해주고 거기에 성난 장어 그림을 그려넣음 없던 정력도 생겨. 그래. 생각해보니 그럴만도 하겠다. 내가 몇 시간 동안이나 연구해서 완성한 작품이야. 어때? 이제 곧 대한민국 타투계는 내가 다 씹어 먹을 거야. 한동안 인터넷과 구글링을 한참 하더니 아내가 개발한 것이 바로 전립선 타투였습니다. 고안 아래 전립선 부위에 성난 장어 타투를 하여 전립선의 건강을 챙기고 성기능의 향상을 추구할 수 있겠다라고 아내는 흥분하며 제게 자신의 연구작품을 소개했고 좀 꺼림직했지만 저 또한 함께 축하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그리고 아내는 전립선 타투 특허를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여보, 왜 이리 시무룩해져 있어? 특허 출원이 또 실패야? 너무 낙심하지 마. 아무도 몰라주네. 내 논문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역시 우리나라는 이게 한계야. 여긴 너무 좁아. 그래. 힘내. 언젠간 당신의 전립선 타투를 알아주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힘내. 여보,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받기 힘들 것 같아. 난 미국 가서 특허 출원 받을까? 미국? 그래도 되긴 하긴 한데 당신 영어 좀 알아? 아무래도 영어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나 무시해? 나 한때 잘 나가던 플라워 김이야. My name is 플라워 김. I am tattooist. You are a boy. 일단 힘내.
해. 아니면 그 전립선 타투 잠시 접어두고 머리 좀 식혀. 아휴, 하는 수 없지.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하지만 포기는 안 해. 그런 의미에서 당신 한번 성난장어 타투 해볼래? 나? 아니. 하하, 갑자기 회사에서 문자가 왔네. 급한 일이 생겼대. 나 먼저 나가볼게. 힘내. 사랑해. 결국 아내의 위대한 발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내의 전립선 성난 짱어 타투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저 하나인 듯 했습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그 노력과 열정은 대단했기에 전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전립선 타투가 내 기억에서 사라져 갈 때쯤 친구와 함께 간 사우나에서 저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경구야, 요즘 사업 잘 되어가니? 요즘 불경기라 사업이 잘 안 되네. 헤헤헤, 사업이 늘 잘 될 리가 있나?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우리 이제 나가자. 사우나 끝나고 아침 먹어야지. 그래, 나가자. 바닥 미끄러워. 조심해, 경구야. 비누인가? 아이쿠! 이거 뭐야? 아니, 저건 얼마 전 아내가 개발한 그 전립선 썩난 짱어 타투잖아. 저게 왜 저기에 그려져 있지? 경구야, 괜찮니? 그러게 미끄럽다 했잖아. 근데 너 그 가랑이에 그려진 그 미안. 내가 비누를 밟았나 보다.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너 어서 옷 입어. 그래. 근데 너 그 가랭이에 야 임마! 내가 넘어진 게 너에게 쪽팔려? 괜찮다고 했잖아. 저리 가 임마. 미안. 내가 너무 흥분했나봐. 어서 나가자. 짱어가 왜 저 녀석 가랭이에 그려진 거지? 정확하게 아내가 말한 그 자리야. 바로 고환 밑 그 부분. 그게 왜... 빨리 가자. 나 배고프다고. 그래. 내 주위 친구 중 한 명이 사업을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과 한 달에 2번 목요일 새벽 출근 전 사우나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녀석이 뭔가를 밟고 그만 발라당 뒤로 넘어지고 말았는데 아니 글쎄 벌어진 가랑이 사이에 썩난 장어가 떡하니 절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아내가 몇 개월 전 그 난리를 쳤던 그 전립선 타투가 그 녀석에게 친구는 부끄러웠던지 아무렇지 않은 듯 재빨리 일어났고 순간 당황한 저는 그 자리에서 그 타투가 어떻게 너의 가랑이에 새겨져 있냐고 제대로 묻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은 깜깜해졌죠. 저 성난 짱어 타투는 아내가 나에게 보여준 짱어 그림 시안과 똑같았고 그 타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는 아내 앞에 누워서 가랭이를 쩍 벌리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체로 말이죠. 당신 예전에 그 타투 말이야. 짱어 타투. 그거 누구한테 기술 알려준 적 있어? 그 전립선 타투? 아니, 그건 오로지 나만 쓸 수 있는 기술이야. 왜? 누가 따라했어? 어떤 년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얼마나 그 정성을 들여서 연구한 건데 내가 베껴가면 절대로 용서 못해. 오로지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혹시 어디 가서 당신이 해준 건 없고? 해준 거? 없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무슨 일이야? 정말 그런 적 없는 거지? 누구에게 가르쳐줬다거나 하는 그런 거. 그 이후 저는 머릿속에서 하의를 다 벗고 침대에 누워 가랑이를 벌린 채로 아내에게 타투를 받는 친구의 모습과 또 벌린 가랑이 사이에 가까이 얼굴을 대고 타투를 하는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나홀로 지옥 속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아내의 해명을 듣기 위해 아내의 타투샵을 향했으며 결국은 보고야 말았죠. 하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안 서. 정말 안 선다고. 지금 와이프한테 숨기는 것도 이제 한계야. 왜 이게 안 서? 경구씨, 진짜 안 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짱어 얼굴을 좀 봐. 얼마나 화가 나 있어. 근데 정말 안 서? 화자야, 진짜 안 서. 큰일이야. 이 짱어 그리고 난 후부터 거기 힘이 안 들어가. 기다려봐요. 이상하네. 이렇게 해도 안 서네. 경구씨, 혹시 뭐 다른 거 잘못 먹은 거 없어? 화자씨, 정확히 이 짱어 그림을 그린 다음부터였다고. 정말이야. 나 뭐 다른 거 먹은 적도 없다고. 잠시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정말 안 서네. 왜 이러지? 짱어에 지느러미를 하나 더 그려볼까? 응? 지느러미? 그 지느러미 한 개가 부족해서 안 선 거야? 화자씨, 정말 그런 거야? 생각해보니 뭔가 부족하긴 하네. 짱어 지느러미가 한쪽이 빠진 것 같아. 한 개 더 그려봐요, 경구씨. 그거 그려놓으면 화자랑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어서 그려줘. 여분으로 몇 개 더 그려줘. 어서. 아내의 샵은 영업시간임에도 문이 닫혀 있었는데 아는 인기척이 들렸고
예비키를 들고 있던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둘은 나체로 서로 뒤엉켜 있었고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내가 들어온 소리도 못 듣더군요. 뭔가 문제가 생긴 듯 했고 결국 그 둘 옆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둘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나는 그 두 명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나쁜 놈, 네가 어찌 내게 그럴 수 있어? 가랑이의 짱어 그림을 봤을 때 눈치챘어. 나쁜 놈, 넌 죽어야 해. 친구야. 거긴 아까 때린 곳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어떻게 되었냐? 닥쳐, 너 피떡이 되도록 맞아봐야 해. 어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가만 안 둘 거야. 거기만 때리지 말고 반대쪽도 좀 때려줘. 한 곳만 때리니 더 아파. 친구야, 진정하고 내 말을 좀 들어봐. 당신, 너도 나쁜 년이야. 어디 붙어먹을 곳이 없어서 경구랑 붙어먹었어. 내가 돈을 주면 이놈한테 다 썼냐? 이리로 와, 이년아. 머리 다 빠져요. 잠깐만 진정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 두 년놈들 오늘 저 세상으로 보내줄게. 죽여버릴 거야. 가만히 안 둬. 친구의 가랑이에 새겨진 성난 짱어 타투를 보았을 때 불길했던 내 직감은 불행히도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아내와 친구는 내연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고 아내가 친구의 가랑이 사이에 그 전립선 성난 짱어 타투를 손수 새겨준 것이죠. 치욕적인 사실을 알게 되자 난 참을 수 없었고 그 둘을 내 앞에 무릎을 꿇려 둘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또 한 번 안 놀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야, 진짜 날 죽여도 내가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딱 한마디만 들어줘. 허튼 수작하면 바로 재수씨에게 다 알려버릴 거야. 모든 걸 털어놔. 아님 너희 둘 다 진짜 죽을 줄 알아. 그게 화자씨랑 한 건 맞긴 한데 네가 생각한 것처럼 많이 하지도 못했어. 한 10번 정도밖에. 뭐라고, 미친? 그걸 말이라고 해? 10번이건 한 번이건 넌 죽어야 돼. 그게 아니고 그 가랑이 타투, 전립선 타투를 한 이후부턴 거기가 서지를 않아. 발기가 부전이 됐다고. 뭐야? 그게 사실이야? 당신이 타투해준 이후부터 이 녀석 거기가 안 섰어? 네, 정말 이상해요. 장어가 화를 내며 떡하니 있는데 서지가 않아요. 아무리 빨아도. 닥쳐,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럼 그동안 세우려고 계속 빨아줬단 말이야? 미친, 너희 둘 다 죽어 마땅해. 용서해줘요, 여보. 난 경구씨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 것 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애프터 서비스? 죽어라, 이년아! 친구야, 네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이제 평생을 못하는 내 입장도 생각을 좀 해줘. 집에 와이프한테도 어떻게 하냐. 난 둘 다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아니, 경구, 너 혼자 꺼져. 어서 내 인생에서 나가버려. 둘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연의 관계였는데 아내가 해준 전립선 짱어 타투를 받은 이후 친구는 더 이상 발기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부작용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친구의 거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그동안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친구는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 이제 남은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당신, 그 더러운 짓거리가 자꾸 생각나서 나 당신이랑 살 수 없어. 모든 걸 정리하자.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난 당신밖에 없어. 제발, 난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잖아. 미안해요. 그런 사람이 친구 가랑이에 코 박고 타투 작업했어?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 해준다고 쪽쪽 빨아줬고? 제 잘못이에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어요. 이렇게 머리를 쿵쿵 씌우라면 찝고 죽으라면 죽는 식량을. 그 더러운 짓거리를 해놓고 용서를 바라는 거야? 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라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이 엄마는 제발 날 버리지 마요. 난 당신을 아직 너무 사랑해요. 당신의 벗겨진 머리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이 어떻게 다른 남자도 아닌 내 친구와 그런 짓을 해.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킬게요. 제발.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 이야기를 꺼냈고 아내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평생을 여종처럼 기어다니며 살겠다고 싹싹 빌었고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젊고 아름다웠던 아내가 이토록 추악하고 더럽게
고맙게 느껴질 줄이야. 제 용서와 함께 다시 아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를 또 자지러지게 만들었죠. 여보, 고마워요, 여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 지나간 일은 묻어둘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당신 모든 걸 다 뺏고 벌거벗겨진 채로 쫓아낼 거야. 네, 그래요. 고마워요, 여보. 역시 당신은 경계선이 없는 이마만큼 마음이 정말 넓은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그래, 그럼 되도 않는 타투샵은 이제 때려치워. 다시는 타투에 타자도 꺼내지 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당장 그만둬. 그래야죠. 저도 오래전부터 때려치고 싶었어요. 이제야 당신이 알게 돼요. 오히려 속이 후련해요. 그래, 사실 당신 타투 정말 못해. 그림 솜씨도 없고 자격증 딴 것도 정말 신기해. 당장 그만둬. 네, 알겠어요. 그런데라니? 또 뭐야? 뭔가 내가 모르는 일이 또 있어? 어서 말해. 어서 말하라고. 여보, 정말 미안해요. 샵 문 닫기 전에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게 있어요. 뭐야? 또 뭐냐고? 사실 저 고소 고발 먹었어요. 그 전리선 타투 때문에 얼마 있음 공판이 열리는데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고소, 고발? 또 공판? 또 다른 놈한테 그 더러운 타투를 또 해준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 더 용서해줘요. 죽을 각오로 당신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가리 좀 그만 찍어. 뚝배기 좀 그만 찍으라고. 지금 그 전리선 타투 문제로 민형사상 고소 고발로 재판 중이며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며 나에게 한 번만 도와주라는 말과 함께 바닥에 머리를 찢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랑이 타투를 해준 상대가 친구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또 역시 그 부작용으로 고소 고발을 당해 재판이라 하더군요. 지금껏 놀란 건 세 발의 피일 뿐 그 재판에서 더 큰 충격을 저는 먹게 되었습니다. 제 체력이 다 소진되어 뒷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